주진우 라이브.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감,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무대였습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사퇴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더 시급할까요?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 7년 전 윤석열 총장과의 인연이 새삼 화제가 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셔서 법사위 국감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월성 1호기 원전 감사 결과를 두고 반말과 고성,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공방 중심에 조선일보가 있었답니다. 조선일보가 여기서 왜 나오지요? 정철훈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레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공표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는데요. KBS가 독도에 파노라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KBS 홈페이지에서 독도 365일 독도의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개의 섬 고요하고 아름답게 동해를 지키고 있는데, 독도 이야기 서경덕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람이 꽤 차갑습니다. 아침에 추우셨죠? 지금도 춥다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이 계절이 겨울로 향해 갑니다. 가을은 늘 너무 짧은 것만 같습니다. 벌써 아깝습니다. 가을이 가는 것이. 이 가을의 중심에서 잊지 말고 낙엽도 좀 밟아보시고요. 은행나무 잎도 이렇게 따서 사진도 한 장 찍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을 밟지는 마시고요. 어디서 이 가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보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들도 좀 따라해보게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KBS 독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독도의 모습, 지금 모습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상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5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42일 만에 최다 발생이고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138명이고요. 경기도에서만 98명이 나왔습니다. 서울도 19명이 나왔고요. 그 밖에 지역은 10명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하루 무려 43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새롭게 감염이 됐습니다. 하루에 43만 명이요? 네, 공식적인 집계만 그렇습니다. 아이고. 미국에서만 6만 명이 6만 나왔고요. 명이고요. 인도 5만 6천 명, 영국 2만 6천 명에 이르고요. 프랑스도 2만 명에 이르렀지만 최근에 4만 명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영국 2만 6천 명, 프랑스 4만 명이라고요? 아이고. 네, 유럽에서 비교적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독일도 1만 명이 넘었고요. 예. 1차 대유행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도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대유행입니다.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로 낮췄지만 끝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독감 백신도 조금
걱정입니다. 접종 네. 후에 사망한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32명에 달한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독감 백신 예방접종 중단과 관련해서 이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의가 있습니다. 결정 날 때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질병관리청에서 바로 입장을 낼 거니까 아무튼 독감 백신 관리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뭐 전문가들은 그 독감 백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2661님이 주 기자님 어제 대검 국감은 제가 어렸을 때 군대 놀이 할 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초화 코미디였어요 얘기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할 거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관련 질문이 나왔고 윤석열 총장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후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거 정치권에 입문할 때 하는 발언인데 어제 네. 주진우 라이브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터뷰했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강 수석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그 포석을 깔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주진우 라이브 이렇게 다시 돌려듣기 하시면 그 내용이 귀에 팍 꽂힐 거예요. 자, 어제 국정감사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강한 어조로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면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점잖은 분인데 꽤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불가피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이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면서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 근데 위법한 지시를 왜 따랐을까요? 그런 생각은 또 해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세 고삐 바짝 쥐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할 것으로 알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런 영화 속 대사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특검을 언급하면서 피해갈 수 없다라면서 이전에 특검을 했던 다른 금융사건 게이트보다 크면 컸지 작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도 그리고 검찰총장 쪽도 검사들의 수사를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거 검사들한테 맡겨놔도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은데 아무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고 갈등을 끝내주는 게 맞는데 아직 이런 수준까지 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못하다는 점 검찰총장님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이 김봉현 씨에 대한 검사 접대 의혹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하고 있어요. 감찰도 시작했는데 이 내용을 이미 검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네, 어제 JTBC가 김봉현 씨가 이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유흥업소를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업원들로부터 당시 술자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김봉현 씨가 3명의 검사 그리고 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이른바 A 변호사와 함께 이 유흥업소에 왔고 방을 3개 예약한 후에 그중 한 곳에서 종업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들을 모시고 왔다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네, 단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봉현 씨가. 그래서 이 유흥업소 내에서는 예. 복성 오빠로 불린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술자리 이후에 올해 4월이죠. 남부지검에서 영장 없이 찾아와서 검사가 손님으로 온 적이 있는지 물었다라는 겁니다. 수사를 했었네요. 네, 김봉현 씨를 잘 아는 종업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술자리를 함께했던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다.
했다는 게 이 내용이군요. 네, 검찰은 검사 접대 의혹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최근에 알았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해명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가 이를 언제 알았는지 수사팀이 보고를 안 한 건지 등을 법무부 그리고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검사들이 룸사롱 갔네요. 네, 법무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접대를 받긴 했네요.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사들은 룸사롱에서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여검사들도 있는데 같이 가서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없어요. 검사만 그래요. 그랬을 때 그 검사들이 당황해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렇게 또 개고기를 드세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맨날 개혀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개고기 식당을 예약해놓고 개 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짜장면 먹었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디 아직 7, 80년대 풍경을 보는 것 같네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검사들의 풍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어제 또 국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 서울대 국감에서도 그렇고 여러 내용이 나왔는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추가 의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KBS 보도인데요. 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의 이 제1저자 학회 포스터 대리 발표를 위해서 이른바 나랏돈이 사용이 됐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학회에 못 가겠다니까 서울대에서 대학원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취재해달라고 저희가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몇 번 떠들었는데 KBS에서 따라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아들 대신 이 대학원생이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렇죠. 밀라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학원생이 해당 포스터의 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서울대는 이 대학원생이 부당하게 저자로 표시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학회까지 참석한 대학원생은 부당하고 그리고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은 당연하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제1저자로 등재가 됐는데 예. 여기에 이제 발표를 하러 갔던 대학원생은 실질적으로 별로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발표까지 했는데요. 네, 그런데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경비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연구비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도 아니고 이거 국비네요. 네, 하루 체류비 그리고 숙박비, 식비, 항공료 등을 포함해서 총 336만 6,924원. 네, 이 돈을 연구비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연구진도 아닌 고등학생 논문 발표를 위해서 이 국비가 사용된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부적절하죠. 네,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사정상 학회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공동 연구진 중 한 명이 대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라면서 주 저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보조 저자가 참석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해당 학회에 서울대 연구 성과물이 많이 제출된 반면에 이 모든 저자가 다 가지 않았다면서 해당 대학원생이 그 논문 발표만을 위해 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님이 이게 어째서 특혜냐고 얘기하는데 이게 특혜예요. 네. 이게 특혜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 이걸 특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네. 세상 모든 엄마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네. 엄마를 원망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는 안 해줬어요. 엄마 원망스럽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열렸죠? 네, 어제 열렸습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그러니까 회계 사기 등 이 관련 의혹에 대한 재판이 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첫 재판이니까 공판 준비 기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어떻게 할 건지 할 건지 재판은 어떻게 치를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네. 기일. 맞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은 빨리빨리 이렇게 좀 몇 번 진행을 하고 이제 곧바로 본 재판으로 넘어가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어제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치고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3개월 후로 잡았습니다. 3개월 후. 네. 이거 재판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증거 기록만 368권에 이르면서 하루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나 걸린다라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장하자 이를 그대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검찰 측의 입장은 다른데요. 이 변호인들이 장기간 피고인을 변호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록 확인이 많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껏 했으니까요. 네, 상식적으로 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으나 이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습니다. 네, 네.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공소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금감원 증선위에서 지금껏 밝힌 내용 그리고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면서 국민연금을 합병에 그 투입한 찬성으로 이끈 내용 그런 내용들은 다 뭐가 되는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공장 바닥을 뜯었는가? 네, 구속됐어요. 네. 그런 것도 이거는 뭐 재판에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준비기일을 3개월 이렇게 잡으면요. 이런 속도로 재판을 하면 10년 동안 재판을 끌 수도 있어요. 이번 정권은 넘기고 다음 정권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에 재판을 받겠다는 이렇게 그 작전으로 보이는데 삼성이 아니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그렇게 작전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받아주는 재판부 조금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재판기를 석 달 달라고 했으면 네. 판사님 저한테 혼내셨을 거 아니에요. 꿀밤 때리셨을 거 아니에요. 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29일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29일 드디어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이게 오전 10시 8개월 10분. 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뇌물로 인정된 전체 액수가 1심보다 8억 원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더 가중이 됐는데요. 1심에선 징역 15년, 2심에선 징역 17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나 교도소에 없습니다. 네. 항소심 선고 뒤에 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으면 원심 형이 확정되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명박 대통령 얘기니까 제가 조금만 할게요. 네. 징역 17년입니다.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에서 349억 원을 횡령하는 혐의. 하나는 삼성과 뉴욕제과 그리고 막 스님들한테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은 173억 원을 뇌물 받았다는 혐의인데 2심이 정준영 부장판사님이어서 굉장히 이분께서 좀 약간 온정 어린 시선으로 보석도 해주고 내보내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명박 대통령 입장을 들어줬지만 징역 17년이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그냥 이 사건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보는 법리만 보는 겁니다. 양형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한두 가지가 파기환송되면 그 구속을 피할 수도 있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1%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주에 구속되는 상황을 맞는 게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재판이 잡혔다고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병원에 가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오늘도 병원에 가셨네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어디를 짚어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다. 코골이로 코를 골아서 죽을지도 몰라 수면 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석으로 나오셨어요. 코를 골아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도 거의 드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대 순환기 내과에서
이 진찰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는 둘째 사위 최의근 교수가 있거든요. 교수가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대통령 주치의였습니다. 최윤식 교수님, 그분도 순환기내과였는데 거기 가서 얼마 전에 진찰을 많이 받으셨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재판이 잡히자마자 병원에 가기 시작했다. 어제 오늘 연속으로 갔다는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라고 하면 안 되고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어이구 연기됐습니다. 다행히. 네, 다음 주 화요일 예정돼 있다라고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TV 아사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계 강요 회의를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농림수산 등 관계 단체와의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결정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언론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방사능을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해야 한다라는 문항을 넣었음에도 네. 반대가 50%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좀 미뤄졌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연대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좀 항의하고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바다를 죽이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합니다.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이런 일은. 네네. 저희가 여기에 이런데 여론을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아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방언 터지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재판이 잡히자마자 아프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좀 제가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410님 창원 주남저수지 해가 늪의 대칭으로 서쪽으로 떨어져 가는군요. 해가 늪의 대칭으로 서쪽으로 떨어져 간다. 바람은 찬데 갈대숲을 거닐며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있답니다. 한층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늘 밤은 어수선한 정치색처럼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문학소년 문학소녀들의 네, 행진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의 댓글은 시 같아요.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퇴근을 서두르고 계실 텐데요. 차가 늘면서 도로 상황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북대구 부근 4차로고요. 승용차 추돌 사고 때문에 2km 여파받습니다. 이후 금호 분기점 진출로와 회덕 분기점 청주 휴게소 부근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천안부터 입장 휴게소까지 14km, 안성부터 수원 쪽으로는 23km 구간 충청권 통과와 수도권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후 서울 요금소 부근과 판교 분기점, 달래내서 반포까지도 쭉 차가 많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인산에서 판교 쪽은 자유로 분기점부터 송내 쪽으로 17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면도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와 평촌에서 수리터널, 시흥에서 송내,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 정체 서행하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암사대교 지난 1차로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 지난 2차로의 사고 구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내일 모레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는 아시죠? 그런데 일본이 해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뉴스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가 엄연히 점유하고 우리 국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분쟁화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본의 속내, 왜 그러는 걸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넣고 일본 지도에는 독도 오른편에 점선을 표시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WHO에 수정을 요청한 바 있는 분입니다.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해서 배우 송혜교 씨하고 중국에서 뭘 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예, 배우 송혜교 씨랑 함께 예. 지금까지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네.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 유치를 해왔었습니다. 송혜교 씨랑? 예. 예.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함께 의기투합을 하게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늘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가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언어들은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이 됐었는데 네. 유독 한국어 서비스만 지원이 안 되는 곳이 꽤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든지 뉴욕 현대미술관이 모마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한국어 서비스를 이제 기증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특히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 그 도시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 도시에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반드시 좀 찾아갔습니다. 예.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해외에 있어서 그런지 잘 보존이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럼 그런 곳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송혜교 씨에게 또 제안을 한번 해서 예. 한번 우리가 한국어 안내서를 한번 기증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네. 했던 게 지금 김자진 장군 100주년까지 우리가 부조 작품도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김자진 장군 대형 부조 작품을 기증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동상 세우거나 이런 기념패 붙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그래서 어려웠을 건데요. 예, 여러 가지 또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배송 문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통관 부분 이런 부분도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중우이공원 측에 저희가 잘 또 얘기를 설득해서?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감사히 받아줘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유적지 그리고 미술관에서 이런 걸 하자 이런 계획이 있다 하면서 송혜교 씨한테 말을 하면 네. 송혜교 씨가 돈을 줍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게 됐었어요. 네. 여러 사람들과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네. 해외 유명 미술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아니 그러니까 했었는데 송혜교 씨가 돈을 주는 그럼요. 이제 후원을 해주고 제가 기획하고 추진을 해서 그러면서 함께 계속 추진을 해오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줍니까?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함께 진행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금까지 하면 얼마 정도 줍니까? 그거를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네. 꽤 많은 비용을 꽤 많다면 꽤 많다면 정말 많은 비용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수억 됩니까? 뭐 지금까지 10년인가 한 그 정도는 되겠죠. 네네. 네. 지나가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송혜교 씨, 좋은 일 많이 하셨군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인데 독도의 날을 조금 되새기자고 활동을 많이 하셨죠? 예. 그간 뭐 독도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10월 25일은 이제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날이거든요. 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민간단체에서 지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념해 오고 있는 날입니다. 고종 황제가 그때 지정했는데 2000년부터 우리가 기념하고 있군요. 예. 그런데요. 일본에선 다케시마의 날 해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계속해서 분쟁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항의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직접 가서 항의라기보다는요. 네. 올해 초에 이들이 또 영토주권 전시관을 도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전에 2018년도에 정말 히비야 공원이라는 작은 곳에 건물 지하에 오픈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것도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해서 2년 뒤인 올해 초에 7배 넓혀서 재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전시관은 판넬 전시가 위주였다면 네. 지금은 뭐 영상 자료라든지 특히 뭐 VR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많이 바꿔놨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올림픽이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올림픽 때 많은 외국인들이 도쿄를 방문할 것을 예상해서 예. 이들은 이렇게 한번 전시관을 만들어서 홍보해보자라는 전략을
펼쳐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2005년이었던가요? 저기 심한해연. 예, 심한해연에서 이게 작은 동네에서 일단 독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게 조금 그 보수 우익에서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 도쿄까지 진출했네요. 일본에서 독도 홍보 예전보다 좀 예전에 비해서 변화한 점이 있습니까? 조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에 매년 2월 20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일본 우익들이 집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집결을 해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교과서에도 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넣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강조했었고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도쿄의 영토주권 전시관도 이들이 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주장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몇 년 뒤에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네. 우리 정부는 예.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본의 어떤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 특히 특히 일본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렇죠. 분쟁 지역으로 예, 만들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분쟁 지역으로 해서 국제 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주면 안 돼. 그러면서 무대응 전략으로 그리고 외면하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근데 이 전략을 고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될까요? 조금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전략이 맞았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도쿄의 전시관도 만들고 이제는 그 일본 정부에서 예전에는 시민단체를 앞에 내세워서 네.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형식의 홍보를 취했다면 네. 이제는 내각관방이라고 하죠. 예. 내각관방이 아예 전면에 나서서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도쿄에다 이렇게 전시관을 꾸렸을 정도고 예. 올림픽에 홍보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정부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이런 일본의 모든 전략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요. 예.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는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소영님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서 독도 플래시몹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들은 또 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누리님 저 독도 다녀왔어요. 애국심 폭발합니다.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독도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역시 난 최고다님이 프랑스에서도 안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심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난 최고다님이었습니다. 네, 최고시네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6134님은 한 4년 전쯤에 오래전에 동대문에서 국수 먹는데 옆에 서경덕 교수님이 계셨어요. 대신 계산 못 해드린 게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되네요. 네. 송혜교 씨도 보고 하시니까 덜 미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응원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왜 독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래 독도 홍보를 해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본이 계속 이 독도에 관련된 왜곡을 했기 때문이고요. 예.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이 또 진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이런 독도의 왜곡들을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지는 않고 우리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땅임을 네.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해나가면서요.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서 예.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욕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세계적인 유력 매체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역시 문화 콘텐츠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 외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예, 우리 땅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울릉도와 독도를 관광섬으로 예. 홍보를 한다든지 예.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와 함께 이루어지는 홍보들이 확실히 세계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신 정광태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 일본 가면 괴로웠대요. 못 가고. 근데 예, 혹시 예.
교수님도 일본 들어갈 때 아니면 일본 우익들한테 위협받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일본 들어갈 때 올해 2월 20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 공항에서 뭐 1시간 동안 참 제 잡혀있었구나. 트렁크도 다 열어서 예. 하나하나 속옷까지도 다 검사하고요. 샴푸 자보고. 예. 아, 그랬군요. 아이, 맞습니다. 치졸하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는 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실질적으로 그들이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집어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정책이 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베 가고 스가가 왔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일본 제국주의를 꿈꾸기를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도에 대한 대책도 좀 달리 내놓을 것 같은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지도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베 정권 시절에도 내각강반 장관이 스가 총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의 어떤 독도 정책이 예. 굳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베 전 총리가 예. 퇴임 이후에 3일 뒤에 바로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번이나 갔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가 총리도 요 며칠 전에 공무를 헌납하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어떤 우익에 관련된 부분, 그런 역사유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독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게 딴소리를 할 것 같은데 독도의 날 코로나 시대에 좀 어렵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행사 같은 걸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번 독도의 날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떤 이런 외부적인 오프라인 행사라기보다는 온라인 행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행사냐면 가칭 독도 마켓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독도의 상품을 생산하는 그런 좋은 착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많아요? 예, 생각외로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또 스타트업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판매가 안 된다는 어려움을 저한테 제보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 SNS로 홍보를 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들의 어떤 상품도 판매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독도를 생각해도 하고 독도 굿즈를 얻기 원하는 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독도 마켓을 SNS상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독도 마켓을 잘 이용하면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독도를 독도의 날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를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70님이 BTS가 독도에서 노래 한번 해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BTS를 독도로 군대 보내자 이런 사람들 많던데. 독도 끝판왕 서경덕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독도의 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SNS에 태그도 좀 달아주면 독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독도 이야기 서경덕 교수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는 어떤 장면일까요?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그리고 금요일의 남자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최근에 이제 대검 국정감사가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렇죠. 네, 매일 뉴스들 쏟아져 나오고 발언들도 막 이렇게 기사로 박제되고 이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항상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악의 화신으로는
검사들이 많이 왔어요. 네. 뭐 블랙머니 최근에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 뭐 부당거래라든지 뭐 더킹 이런 영화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은요. 굉장히 눈에 띄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최고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 내부자들. 내부자들이요? 네. 내부자들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의로운 검사로 나오죠? 그렇죠. 조승우 씨가 예. 이제 우장훈이라는 네. 검사로 나오는데 의로운 캐릭터이긴 합니다. 네, 의로운 검사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부자들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깥에 검사, 내가 그 검사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지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검사, 가상의 검사를 내부자들처럼 꼭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면 옥상에 올라가서 몰디브 모히또 가서 몰디브 그 영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자들 줄거리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자들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일단은 이 주요 인물들 내부자들. 네. 이 내부자는 3명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강희라고 이제 백윤식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굴지 언론사의 논설 주간으로 나와요. 보면 다 조선일보라고 의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자도 그렇고요, 감독도 그렇고. 네네. 맞지요? 물어보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영화에서는 뭐 다른 이름이긴 한데요. 네. 논설 주간, 논설 주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이 주간이랑 주필을 구분을 못하셨대요. 자, 네.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피루라고 이경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대선 후보. 네, 대선 후보입니다. 자기를 이제 고독한 정의의 승부사다라고 얘기하는 보수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검찰 출신이고요. 네. 90년대 초반에 이제 파친코 깡패들, 그 깡패들한테 뒷돈 먹은 사람들, 요 사람들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자기 상관 검사장도 있어서 자기가 고독한 정의의 승부사로서 다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은 오현수 회장이라고 김홍파 씨가 연기를 하셨는데 미래그룹 회장입니다. 네. 미래그룹이라는 뭐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거대 재벌 기업의 회장인 거죠. 내부자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네. 중요 인물들이 나오죠. 네, 이 3명이 나라를 쥐락펴락해요. 네. 그러니까 막 그냥 밥 먹으면서 막 그런 대화를 해요. 비정규직 법안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경영 씨가 이 장필우가 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대선 그런 후보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도전하는 자들이 이제 빛과 어둠의 칼잡이들입니다. 네. 예, 빛의 칼잡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장훈 검사, 조승우 씨가 검사 연기를 했는데요. 족보가 없는 검사입니다. 네. 족보가 없다는 거는 이제 지방대 출신이고 원래 경찰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 검찰 내부에서는 족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전문 용어로 지잡대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검사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안상구라고요.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는데. 상구파의 두목. 네, 정치 깡패. 깡패죠. 네, 정치 깡패인데 이 두 사람이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예. 우장훈 검사는 이제 조승우는 그래도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병헌은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복수를 하고 싶은 깡패, 정의를 원하는 검사. 여기서는 의로운 검사입니다. 네. 조직은 의롭지 않게 나오는데 네. 검사 자체는 굉장히 의롭죠. 그래서 이병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백윤식 씨, 네. 그 언론사의 논설 주필에게 배신을 당해서 해결사였는데 네, 한쪽 배신 손을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그냥 손목을 그냥 댕강. 네. 네, 댕강. 네. 네, 댕강을 당해서 이제 복수를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둘은 서로 각자 싸워서는 승산이 없지만 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시너지를 내면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아, 이 내용이 네. 그 만화가의 윤태호 작가의 네, 윤태호 작가의 원작이죠. 원작인데 네. 실화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했어요. 네, 굉장히 현실적이죠. 어디서 본 듯한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떠오르는 인물들 혹은 떠오르는 언론사, 떠오르는 정당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 성접대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이 성접대 장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이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김학의 차관의 별장 성접대를 보고 이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이병헌 씨가 이제 연예인들 예. 데리고 와서 성접대를 시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고 장자연 씨 사건도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 백윤식 씨가 회의를 하다가요. 백윤식 씨하고 김의성 씨가 이렇게 나오죠. 네, 얘기를 하다가 그 신문사의 고위 간부들 회의인데요. 얘기를 하다가 일본말로 해요. 네, 중간중간 일본어를 하죠. 그 부분에서 전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사실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스고이 뭐 다이조부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예. 자, 네. 포인트 짚어주세요. 이 영화에서 참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은 이 영화는 버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원본 원래 그 영화관에서 나온 버전은 2시간 10분짜리 내부자들이고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이라 그래서 3시간짜리 감독판이 있어요. 예. 네, 저는 감독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시간짜리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김희성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오리지널에만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영화는 결국은 욕망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욕망의 발현, 이 탐욕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작품의 캐릭터들, 특히 이제 장피로나 이런 캐릭터들은 나올 때마다 술 마시거나 성접대 받거나 뭐 먹거나 여자를 옆에 데리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장필우는 이경영 씨죠. 대선 후보입니다. 네, 대선 대선 후보는 후보. 맨날 성적대 받고 술 먹고 있어요. 네, 돈 받거나. 네. 그러니까 돈을 받거나 성접대를 받거나 술을 먹거나 이거 아니고선 나오는 장면이 없습니다. 예. 언제나 그런 장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화의 성접대 장면은 사실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고 역겨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타인의 어떤 정리되지 않은 욕망을 바라보는 거는 정말 역겨운 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잠시만요. 제가 검사들의 접대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너도 가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굉장히 조금 사실적으로 취재를 많이 했어요. 윤태호 작가가 아예 원작을 그릴 때, 그 만화를 그릴 때 굉장히 취재를 많이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강희의 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강희는 백윤식 씨. 신문사 주간. 논설 주간인데 네. 이 그 유명한 대사 대중들은 어차피 개 돼지입니다. 네. 라는 대사를 영화에서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원조입니다. 네, 개 돼지라는 말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예. 대중들은 어차피 씹고 뜯을 안주가 필요한 거고 예. 금방 잊는다 이런 예. 식으로 표현을 했던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은 권력이고 곧 힘이야라는 대사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이병헌에 의해서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요. 예. 그리고 나서 나올 때 기자들이 몰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백윤식 씨가 대사를 할 때 정말 소름 끼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예. 단어를 하나하나 고르면서 얘기를 해요. 예. 뭐 이런 대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조폭 안상구가 알 수 없는 조직의 사주를 받은 정치 공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서는 돌아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이래요. 3단어만 바꾸자고. 볼 수가 있습니다를 매우 보여진다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미만 살짝 바꿔서 뉘앙스를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를 영화가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매우 보여진다는 이중피동이라서 이거 비문이거든요. 네. 그런 것만 이 논설 주간이 이중피동도 모른다라는 걸 또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화는 굉장히 복잡한데 엔딩으로 가서 결론은 굉장히 통쾌합니다. 네, 결론은 굉장히 통쾌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빛과 어둠의 칼잡이들이 복수에 성공한 건데요. 네. 엔딩 장면에서 그래서 사실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하지 이게 진짜 통쾌해요. 예. 근데 그 엔딩 장면이 딱 나올 때 신문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신문 뒷면 광고가 뭐냐면 미래그룹 미래자동차 광고입니다. 예, 정치인들 그리고 신문사에서 기자들 까불지. 그래도 재벌은 돈은 꿈쩍 안 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재벌 이 회장님은 생채기 하나 내지 못한 거예요. 네. 선수들은 갈아칠 수 있었지만 진짜 권력자였던 이 재벌 가장 강한 사람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곱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조승우 씨가 오징어 얘기를 하는데 즐겨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오징어보다 훨씬 더 즐긴 게 이 괴물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괴물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서 소름 끼쳤습니다. 시사회 오늘의 영화는 내부자들이었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바람님, 의로운 검사 뜨거운 얼음처럼 형용모순 아닐까요? 그런가요? 김유라님, 너무 더러웠어요. 더러웠는데 이병헌 때문에 감독판으로 몇 번 봤어요. 얘기합니다. 닉 케이브 앤 배드 시즈의 Red Right Hand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박범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Past the bridge, past the mills, past the stack. On a gathering storm comes a tall, handsome man in a dusty black coat with a red right hand.